안녕하세요. 김 작가십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정조 연간 한성 남쪽 성저마을. 버드나무 가지가 막 물이 오르던 이른 봄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바람처럼 소문 하나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요? 정말 내 노인 말이에요. 그 포목상 하던 양반네 마님. 아, 돌아가신 이씨 어른 부인 말이요? 왜요? 숨겨둔 재산이 있다지 뭐예요. 은자를 상자째 묻어뒀다나 장부가 따로 있다나. 아무튼 그분이 뭔가를 움직이려 한다는 거지요. 어머, 그럼 두 아들이 난리가 나겠네. 이미 소문 들었는지 도연 씨 내외가 부랴부랴 짐을 싸더랍니다. 소문의 진원지 정말 내 노인의 집. 바깥의 소란과 달리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노인은 낡은 반다지 앞에 단정히 앉아 무언가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늙은이가 더 붙들고 있어 봐야 뭐하겠어. 사람이 가면 다 두고 가는 것을. 어머니, 저 도연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오냐, 들어오너라. 장남 이도연이 큰 며느리 최 씨 부인을 데리고 들어섰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은 방 안 구석구석을 빠르게 훑쳤습니다. 어머니, 별거 없으십니까? 얼굴이 좀 수척하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수척하긴. 이 나이에 살이 붙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앉거라. 어머님, 오는 길에 들으니 몸이 좀 불편하시다 하여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혹여 불편하신 것이 있으시면 저희가 다 거들겠습니다. 걱정은 고맙구나. 도연아, 너희도 들었겠지. 어미가 결정한 게 있다. 예,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 집 문서와 은자는 내 것이다. 가져가거라. 대신 준서는 나를 모신다. 그게 어미의 뜻이야. 어머니? 갑작스럽게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머님, 아직 정정하신데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저희가 어찌 감히. 됐다. 어미 말 끝났다. 다른 것은 없느냐고 묻고 싶겠지. 그건 내가 대답해야 할 질문이 아니라 내가 먼저 꺼낸 이야기다. 오늘은 여기까지야.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정말 내 노인이 큰아들에게 재산을 넘기고 작은아들에게는 제 봉양을 맡긴다는 소문. 누군가는 당연한 일이라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날 저녁 큰 집에서는 노인에게 받은 문서를 꺼내 세고 또 셌습니다. 영감, 이게 다입니까? 문서가 16장인데 들리는 말로는 은자가 더 있다 하던데요. 글쎄. 어머니께서 다 주셨겠지. 다 주셨겠지라고요? 영감도 들으셨잖아요. 마을에 소문이 자자한데 어머님이 뭔가 더 가지고 계신 게 분명하다고요. 그래도 어머니를 의심하는 건 도리에 어긋나지 않소?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지요. 내일 한 번 더 여쭤보는 게 어떻겠어요? 그건 어렵소. 같은 시각 차남 준서의 집은 달랐습니다. 김연아는 남편 이준서와 마주 앉아 조용히 찻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연아야, 어머니가 우리한테 봉양을 맡기셨어. 재산은 형님께 가고. 그러셨군요. 서운하지 않소? 서운할 것이 없지요. 저희는 어머님을 모신 게지 재산을 바란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형님 내외는 은자도 받고 문서도 받고. 준서 씨, 저는 어머님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 생각해요. 어머님이 살아계신 것 자체가 이 집안의 보물인데 그분을 모신다는 게 손해입니까? 고맙소. 나는 참 그런 말이 안 나오던데. 저도 마음만 그런 거예요. 솔직히 조금 긴장도 되지요. 잘 모실 수 있을까 하고요. 그날 밤 정말 내 노인은 두 아들 내외의 모습을 떠올리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눈빛, 막내 며느리의 말.
노인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연아야, 내 말이 맞다. 사람을 모시는 게 재산을 모시는 것보다 어렵고 귀하지. 내가 그걸 아는구나. 모두가 잠든 밤. 정말래 노인은 반다지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는 세월의 발에 은빛을 잃었지만 노인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내가 이 장부를 쓰기 시작한 게 벌써 30년이 넘었구나. 처음엔 돈 이야기를 썼지. 포목값이 얼마고 비단을 얼마에 팔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도연은 어릴 때부터 묻는 아이였어. 어머니, 이게 얼마예요? 저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서도 묻는 것을 멈추지 않더구나. 세상이 자기한테 무엇을 줄 수 있냐고. 준서는 달랐어. 그 아이는 묻지 않는 아이였어. 어미가 밥상을 늦게 차려도 옷이 좀 헤어져도 그냥 묵묵히 먹고 묵묵히 입었지. 근데 연아가 오고 나서 그 아이 표정이 달라졌어. 묻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웃기 시작했거든. 노인은 장부에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도연 묻는 자, 준서 묻지 않는 자, 그리고 연아 대답하는 자. 시험이 시작됐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가르쳐 준 것 한 가지. 사람을 알려거든 돈 앞에 세워봐라.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이는 법이야. 은빛 장부의 마지막 장은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빈 페이지를 가만히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손길이었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준서 내외가 모시는 정말래 노인의 집, 오래된 초가지붕에서 빗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쪽 방은 괜찮으십니까? 저쪽 부엌 쪽이 좀 심하게 새는 것 같아서요. 나는 괜찮다. 너 걱정이나 해라. 연아는? 연아는 지금 물 받으러 갔습니다. 어머님, 이 방은 괜찮으세요? 천장 저쪽이 조금 걱정돼서 살펴봤는데 기와 몇 장이 내려앉은 것 같아요. 이번 장마 지나고 나면 꼭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이 드는 일인데 괜찮겠느냐? 제가 마련해 볼게요. 요즘 삭바느질 일을 좀 맡아서 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당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아야,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준서 씨, 어머님이 계신 집인걸요.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에요. 며칠 후, 김연아는 삭바느질과 장에서 남긴 작은 돈으로 기와를 마련했습니다. 동네 목수를 불러 지붕을 손봤습니다. 마른 지붕 아래에서 정말래 노인은 처음으로 단잠을 잤습니다. 아, 저도 들었어요. 정말래 어머님 댁 지붕이 다 고쳐졌다고요? 그게 다 제가 손을 써서 된 일이랍니다. 제가 목수를 연결해 드렸거든요. 어머, 그렇군요. 큰 며느리가 그렇게 잘 챙기는군요. 그 말이 정말래 노인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었습니다. 다만 장부를 펼쳐 무언가를 조용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손을 봐야 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손은 마음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법이야. 가을이 됐습니다. 정말래 노인은 어느 날 김연아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연아야, 장에 나가봐라. 무엇을 사올까요, 어머님? 말린 나물이랑 포목을 사두어라. 가을에 싸게 사면 봄에 값이 오르거든. 말린 나물은 이해가 됩니다. 겨울에 채소가 귀해지니까요. 그런데 포목은 왜요, 어머님? 좋아. 그렇게 왜를 묻는 게 맞아. 포목은 겨울 옷감이라 입동 지나면 값이 다 올라. 지금 사두면 봄에 팔 때 이문이 남지. 아, 지금 사서 두었다가 값이 오를 때를 기다리는 거군요. 물건을 사는 게 아니야. 시간을 사는 거야. 그게 장사야. 알겠습니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자 포목값이 올랐고 나물도 귀해졌습니다. 작은 이문이 쌓였습니다. 김연아는 그것을 다시 투자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연아야, 이번엔 뭘 받느냐? 물건만 본 게 아니라 흐름을 봤습니다. 어머님, 어느 시장에서 무엇이 남고 어디서 무엇이 모자라는지를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가르치려 했던 것이다. 장부의 숫자가 아니라 그 흐름을 적어라. 숫자는 지나간 것이고 흐름은 다가올 것이니까. 영웅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같은 시기 큰 집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영감 들으셨어요? 한성 북쪽 저작거리에 큰 상단이 들어온다는데 거기에 땅을 대면 큰 이문을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하오? 저작거리에서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해요. 어머님한테 받은 문서에 있는 땅 팔아서 거기에 넣으면 3배는 된다고요. 그게 확실한 정보요? 다들 하는 말인데요. 우리만 가만히 있다가 뒤처지면 어쩌려고요? 알겠소.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소문은 소문이었습니다. 상단은 들어오지 않았고 땅을 판 돈은 사라졌습니다. 헛된 정보를 쫓은 대가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초조함은 점차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집이 요즘 잘 된다더군요. 연아가 장사를 시작했다는데 어머님이 뒤를 봐주시는 거겠지. 그건 어머니 뜻이잖소. 우리가 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 가르침이 우리한테 왔을 텐데. 생각할수록 억울해. 질투가 싹 텄습니다. 그 씨앗은 곧 더 위험한 것으로 자라납니다. 겨울이 가까워지던 어느 날, 막내 상단에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소? 이준서 집 상단이 장세를 속여먹었다던데. 설마 그 집 연아 씨가 그럴 사람이요? 아, 그러니까요. 의외라고들 하지만 기록이 이상하다는 소리가 있어요. 관아에서도 눈여겨본다 하던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아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아전 한기수가 마당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준서 댁 김씨, 장세 기록이 불분명하다 하오. 관아에 나와 해명해야 할 것이오. 놀라지만 침착하게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오면 됩니까? 모레까지요. 연아야, 이게 무슨 일이오?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 없어요, 준서 씨. 저는 장세를 정확히 냈어요. 기록도 다 있고요. 누군가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아요. 누가 왜 그런 짓을?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기록을 정리하고 관아에 가서 떳떳하게 말하면 돼요. 저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요. 연아야 무섭지 않소? 무섭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지난 가을부터 겨울까지의 포목거래 기록을 보시오. 수량과 세금이 맞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었소. 제가 가져온 기록을 보십시오. 거래 날짜, 수량, 납부 내역 모두 여기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문제라는 건지 짚어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아전 어른. 이것이 김연아의 최대 시련이었습니다.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의심받고 누명을 쓸 위기에 놓인 순간. 그러나 연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 문이 열리며 노인이 한 명 들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정말래였습니다. 이분은 누구시오? 이 아이의 시험이 되는 정말래라 하오. 아전 어른 잠깐 내 말을 들어봐 주시겠소? 말씀해 보시지요. 나는 30년 넘게 포목 장사를 했소. 이 장부는 내가 직접 쓴 것이오.
여기 보면 지난 가을부터 연하가 거래한 포목과 나물의 시세가 모두 적혀 있어. 내가 직접 시장 시세를 보며 가르쳤고 그 기록이 여기 있어. 이게 직접 쓰신 겁니까? 아전 어른, 신고라는 것은 진실에 바탕해야 하오. 누군가 이 아이를 무너뜨리고 싶어 헛소리. 맞는군요. 신고 내용과 실제 기록이 다릅니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쪽 기록이 더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고맙소. 저쪽에서 신고한 자를 따로 확인해야겠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미가 눈이 없겠니? 내가 떳떳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어. 다만 내 입이 필요했던 거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마운 건 나야. 내가 있어서 이 노인이 쓸모가 생겼으니. 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막내 상단은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문의 출처가 어디였는지도. 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내 노인은 두 아들 내외를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앉아라. 내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 한 가지가 분명하더구나. 돈은 닳는다. 아무리 많아도 쓰면 줄고 잘못 쓰면 순식간에 사라지지. 하지만 길은 남는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사람을 대했느냐, 그 길은 돈이 없어져도 남아. 도연아? 예, 어머니. 내가 너한테 문서와 은자를 준 것 기억하느냐? 예.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나는 너희가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싶었어. 사람은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로 그 됨됨이를 알 수 있거든. 너희는 그걸 잃었더구나. 나는 그게 슬프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최 씨야. 예, 어머님. 너는 이 집안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건 내가 안다. 다만 그 방향이 잘못됐어. 이 집안의 이익은 사람이 먼저야. 물건이나 돈이 먼저가 아니거든. 앞으로는 그것만 기억해라. 예, 어머님. 연아야. 예, 어머님. 이걸 받아라. 어머님, 이게 은자와 상단 권한서입니까? 이 집안의 안주인은 연아 너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책임을 받는 거야. 알겠느냐? 어머님, 저는 이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은 내가 이미 증명했다. 어미가 없다고 하면 그만이야. 어머니가 옳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형님,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방 안에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는 것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그해 봄, 막내 상단은 번성했습니다. 김연아는 정말 내 노인에게 배운 대로 흐름을 읽었고 사람을 먼저 보았습니다. 거래처와는 신의를 쌓았고 마을 사람들과는 인심을 나눴습니다. 어머, 연아 씨. 이게 다 뭐예요? 봄 첫 수확으로 좀 이문이 남았어요. 어르신들이랑 나눠야지요. 올겨울 힘드셨을 텐데. 아이고, 고마워라. 이런 사람이 상단 주인이니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나누는 것이 남는 것이라고요. 큰 집도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연은 최 씨 부인과 함께 다시 포목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느린 시작이었지만 이번엔 제대로였습니다. 영감 제가 연아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도 그래야 하고. 어머님께도요. 그래. 어머니께 먼저. 정말 내 노인은 자신의 방 화로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은빛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이 장부를 쓴 지 30여 년. 처음엔 돈을 적고 나중엔 사람을 적었지. 그리고 이제 다 적었구나. 연하 대답하는 자, 그리고 길을 만든 자. 이게 마지막 기록이야. 이제 사람은 남았으니 기록은 필요 없구나. 은빛 장부는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연기는 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연기 속에 30년의 기억이, 그리고 시험이, 그리고 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내 노인이 이 마을에 뭘 남긴 줄 아오? 은자 아닌가요? 재산? 아니요. 돈이 아니라 길이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그 길을 남겼소. 연아가 그 길을 걷고 있고 머지않아 이 마을 사람들도 그 길을 걷게 될 거요. 봄이 깊어졌습니다. 성저 마을은 따뜻했습니다. 김연아는 상단 문 앞에 서서 멀리 산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저 잘 걷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남겨주신 길로요. 마을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내 노인은 돈을 남긴 게 아니라 길을 남겼다고. 그 길은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때 비로소 보이는 길이라고.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